먼저 소개할 사람은 원희룡 후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다 차기 대선 후보에 유력한 주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정말로 유력한 후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후보는 민주당 후보하고 5번 싸워서 5번 이긴 그런 5전 5승의 화려한 전력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양천에서 3번 좌파와 싸워서 이겼고, 양천구 국회의원, 제주도 도지사에서 좌파와 싸워서 2번 해서 2번 그렇습니다. 이겼고 5전 5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법을 아는 후보다. 예, 그래서 이번에 좀 기대하게 됩니다. 예. 그래요. 뭐 원희룡에 대해서는 워낙들 잘 아시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눈빛을 보니까 진짜 진검승부다 이런 눈빛으로 지금 지역을 누비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꼽은 후보 두 번째는 이제 나경원 후보입니다. 조금 전에 그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그 여성 정치인이 좀 드물고요. 그 중에서도 잠재적인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가 있는 그 여성 정치인은 훨씬 더 드뭅니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는 그 동안에 의정 활동을 하면서 실적으로 또 전투력으로 그 대권 주자임을 증명했던 사람이고요. 그만큼의 이게 전투력이 있습니다. 그 원내대표 연설은 아주 기가 막혔어요. 예. 그 문재인 독재 정권이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예. 그리고 실제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톤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원내대표이기도 합니다. 참, 그리고 아까 원희룡 후보 얘기하면서 제가 잠깐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이천수 후원회장 아주 정말 신박한 모델이에요. 예, 그런 그 후원회장 모델은 이전에도 없었어요. 이후에도 있을지는 좀 모르겠을 정도로 정말로 현명한 선택,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의 뭐 그 원희룡의 분신처럼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도 그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을 물리친다면 그 공의 절반은 이천수 선수한테도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아주 잘 궁합이 잘 맞는 짝이 됐습니다. 이천수 후원회장의 어머니까지 나오셔가지고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걸 보니까 아무리 종북 주사파들의 벽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개항을 주민들이 뭔가 크게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전해드렸는데 그 가수 박상민 씨가 우리 김병민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나 욕먹는 거 겁 안 난다. 사실 이런 그 이름이 많이 알려진 연예인들이 그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그 김병민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보면은 박상민 씨도 충분히 그럴 만한 결기가 있는 박상민 씨가 아직도 현역 가수죠? 그럼요. 뭐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그 박상민이 그 히트곡이 굉장히 여러 개인데 안 좋아하는 모양이네. 나는 좋아하는 게 있는데 제목을 모르겠어요.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막 하는 노래 있어요. 있습니다. 자, 우리 나경원 원희룡 후보 또 이천수 후원회장 또 나경원 후보 그리고 김병민 후보 지원 나선 박상민 씨 가수 박상민 씨까지 말씀 좀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 역시 그 대권 반열에 올라가 있는 후보라고 할 수 있는 그 양산을의 김태호 후보입니다. 그래요, 김태호. 영남권에서 대권 주자들이 쭉 있어 왔는데 최근에는 그게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김태호 후보가 다시 그 여의도로 온다면은 확실하게 영남권의 그 대권 후보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태호 후보는 이미 그 국회의원을 3번 했고요. 그다음에 경남지사도 이제 2번을 했고, 그다음에 총리 지명까지도 받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다 한 그런 후보로서 충분히 정치 경험도 있고 정부 감각도 있고 그다음 행정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다시 이제 여의도로 오게 되면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그 대권 주자를 갖다가 쭉 갖추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원희룡, 나경원, 김태호 얘기하고 있는데 셋 다 대권 주자죠. 그럼요. 예. 그리고 다 충분히 자질이 있고 그다음에 검증이 된 후보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후보는 서울 강서을의 박민식 후보입니다. 박민식. 예, 박민식 후보는 그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보훈처 처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로 격상되면서 보훈처 장관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 보훈처 장관을 하면서 보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전 국민들이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받들어야지만이 그 제대로 된 나라다 하는 것을 새삼 일깨워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을 침략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영웅으로 떠받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러고 하면서 그 광주에서 만들어졌던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을 철회했던 그런 그래요. 결계 있는 후보입니다. 이 박민식 후보는 진짜 일을 잘해요. 일을 잘해서 사실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되는 거는 수십 년간의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보훈처. 굉장히 어려운 직원들. 일이죠, 사실. 이거를 박민식이 장관하면서 이걸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일 하나는 끝내주는 박민식입니다. 강서 을인데요. 강서구 을 지역 주민 여러분, 그 강서가 그 김포공항 때문에 수십 년간 이리저리 좀 고생도 하고 개발 제한도 받고 이랬던 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 진짜 발전시키려면 박민식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지역 국회의원으로 기회를 한번 주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은 그 석동현 후보입니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을 받아서 현재 그 자유통일당 선대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2번? 예. 그러면은 당선권이네요? 당선권입니다. 그런데 이게 석동현 후보는 사실은 그 저희 강남에 나가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인데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나는 딱 이유 하나로 제일 먼저 컷오프돼서 정말로 우리가 억울하다. 뭔 이런 경우가 있냐. 이렇게 얘기되는 분인데 원래 15년 살던 송파갑에 출마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경선도 안 붙이고 그냥 컷오프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그 자유통일당 2번을 받아서 국회로 가면은 한 10배, 20배 몫을 할 수 있는 자유파의 전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자유통일당 간 건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그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거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분이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는 거는 자유통일당이잖아요. 국민의힘은 왜 그런 구호를 안 내세우는지 몰라? 지그들이 여당인 줄 모르나? 차별화를 통해서 뭐 득표를 하겠다는 그 전략을 세웠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는 자유통일당에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석동현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석동현을 국회로 집어넣어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게 만들려면 자유통일당 8번을 찍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요. 다음은 그 경기 부천을의 박성중 후보입니다. 박성중. 그 서초에서 재선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성국 박사가 21대 국회의원들 중에 정말로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꼽은 3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럼요. 특히 이 박성중 후보는 그 뭐 유튜브라든지 또는 지상파라든지 이런 방송을 관장하는 과기정통위에서 정말로 그 자유파의 전사답게 그 민주당 의원들하고 아주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다음번 국회에 반드시 좀 넣어서 계속해서 이런 그 과기정통 특히 이게 굉장히 더 중요도가 높아지는 방송 쪽에서 우리 편이 돼서 좀 싸워줘야 될 그런 분이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우리 박성중 후보는 그 지역에 그 김기표라는 자하고 서른이하고 지금 둘이가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약간 뭐 좌파표가 좀 갈라질 것 같은데 김기표 이자가 그거 아니에요? 대장동 대변인이고요. 그다음에 갭투기의 선수지요. 그러니까 아주 대표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김기표라는 자는 신고 재산이 39억인데 은행 빚이 54억이에요. 그리고 그 돈으로 65억짜리 상가도 샀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밝혀진 거는 광주시 송정동 땅을 8,300만 원에 취득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22억으로 급등했어요. 그것도 뭐야? 투기에 아주 이렇게 선수죠. 내부 정보가 아니면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이것을 또 1억 5천만 원에 지인한테 판매했어요. 에이, 22억짜리를? 예. 그것도 뭐야? 일종의 내부자 거래죠. 탈세의 혐의가 아주 짙습니다. 그리고 그러네. 이것을 서른이 고발을 했어요. 서른이가? 예. 서른이 고발할 정도면은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네. 지그들 사정은 지그들이 알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자는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3달 만에 잘렸습니다. 바로 이 부패 의혹 때문에. 그러네. 예, 이 김기표라는 자와 그 지역의 원래 국회의원이었던 게 서른이에요. 그렇습니다. 서른이가 이제 개딸들한테 이재명이한테 잘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서른이가 나와서 김기표를 공격하고 폭로를 하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 자유파 전사 박성중이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성중은 꼭 삼선 국회의원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 어려운 선거구 보내가지고서 그냥 정치 끝나게 만들면 이건 자유파와 대한민국의 정말 극심한 손해예요. 예, 박성중은요, 다른 의원들 10명, 20명 몫을 실제로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반드시 다시 국회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예.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그 세종을의 이준배 후보입니다. 이준배. 예.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기업을 경영을 했습니다. 고졸이에요, 고졸. 예. 그리고 실물 경제에 해박하고 그래서 세종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아주 그 실질적인 경제에 아주 해박한 실물 경제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준배 후보는 여러 번을 봤는데요. 볼 때마다 뭔 좀 이렇게 좀 복잡한 그 사물들, 복잡한 사건들의 핵심을 꿰뚫는 그런 그 좀 해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정말로 이거 국회의원이 되면 복잡한 국정들을 잘 좀 그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국회의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우리 이준배 후보 여러분들 좀 주목해 주십시오. 이준배는 이제 고졸 출신으로 사업을 해서 자수성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들이 오죽 많았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창업을 해서 청년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키우면 그 이상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그런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년 창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활동을 하거든요. 협회를 하나 만들죠. 그 협회 이름이 뭐냐면 엑셀러레이팅 협회예요. 엑셀러레이팅은 뭐냐면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엑셀 밟는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큐베이팅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엑셀러레이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고 키워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벤처가 크는 과정이 처음에는 인큐베이팅, 그다음에는 엑셀러레이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큐베이팅은 우리가 많이 알아요. 그동안 많이 또 설명도 됐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엑셀러레이팅이에요. 그렇습니다. 엑셀러레이팅을 하면서 투자도 제대로 좀 유치를 해주고 또 규모 덩치가 커지면 거기에 맞는 경영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을 해주는 게 엑셀러레이팅이에요. 이걸 협회를 창립했어요. 그렇습니다. 해서 창립해서 초대 회장을 맡고 그런 활동을 해온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준배라는 후보 세종을 새로운 바람을 불어올 후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후보는 그 천안갑의 신범철 후보입니다. 신범철. 그 국방부 차관을 지낸 외교안보 전문가인데요. 고성국 TV의 고정 패널로 오랫동안 그 출연을 했고요. 특히 이제 북한이 새벽에 이제 미사일을 쐈다.
또는 불상 발사체를 쐈다. 자꾸 저기 부처님 상인 날아가고 그랬어. 문재인 때는. 예. 예.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제 급하게 와달라거나 또는 바쁘면 전화로 해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정말로 상세하고 자세하게 그 재원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줬던 정말 그 국방 분야의 전문가, 예. 외교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런 분들이 국회에도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국방 분야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요. 저 좌파들이 신범철을 집중 공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최상병 사건 때 예, 이종섭 네. 예, 같이 이제 은폐한 거 아니냐라는 그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지금 고소도 하고 그랬죠. 예. 예. 근데 워낙 반듯한 사람이라서. 예. 그리고 제가 이거 4년 전에 말이죠. 사실 신범철은 4년 전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4년 전에 황교안이가 이제 선거할 때 예. 비례대표로 제안을 받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신범철이 정치를 안 할 거면 몰라도 할 거면은 직업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비례대표 한 분하고 4년 만에 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처음부터 저는 지역에서 승부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 받을 수 있는데도 지역으로 간 거예요. 예. 그때 천안갑은 어려운 지역이었거든요. 예. 4년 전에 천안 가불병이 다 졌어요. 예. 그때 졌거든. 예. 근데 4년간 정말 절치부심 이번에 다시 도전하니까 예. 제대로 된 올곧은 정치인 하나 좀 키워보자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신범철을 당선시켜야 될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그 민주당으로 나온 후보가 문진석입니다. 이게 문진석은 그 배우자하고 이름으로 이제 상가를 4채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이런 또 투기꾼입니다. 거기다가 폐기물 수집을 처리하는 비상장 회사에 54억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자가 특수관계자에게 59억을 또 대출을 했어요. 이것들은 이렇게 깨끗한 척하지만 다 이렇게 뒷구멍으로 자기 그 이익을 챙기는 자입니다. 더구나 이제 그 농지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벌금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농사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았다고 법원이 판단을 해서 벌금형을 때려버렸어요. 그 벌금은 전과예요. 예, 그럼요. 예, 과태료하고 달라. 이게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지저분한 자를 그 여의도에 들여다보면요. 여의도의 그 국회 배지를 이용해서 또 이와 비슷한 그 짓거리들을 많이 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런 자를 들여보내면 안 됩니다. 자, 천안갑 신범철이었습니다. 예. 또 다음으로 가죠. 예. 이번 그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정말 아쉬워. 하고 아까운 후보가 2명이 있죠. 바로 그 도태우 후보입니다. 도태우. 예, 대구 중랑구에 있는 그 도태우 후보입니다. 도태우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도 그 종북 좌파와 자유우파와의 투쟁의 전선에서 제1선에서 싸워온 자유우파의 아주 그 뛰어난 전사입니다. 이런 전사들을 우리 대열에 세워야 됩니다. 예, 이게 전투에서는 장수들 간의 기싸움과 일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도태우 같은 전사를 앞에 내세워야지만이 자유우파가 이길 수 있습니다. 도태우를 공천 박탈하고 나서 그 자리에 공천을 한 자가 김기웅이라는 자인데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돼. 예. 어떻게 리털 정세훈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좌파 통일부 직원을 예, 그 좌파에서도 그 대북 정책이나 국방이나 외교 안보 쪽에서도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정세현이라는 자는 그 중에 대표적인 대부 같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장관을 할 때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정세현이? 얼마나 이렇게 닮았는지 리틀 정세현이라는 별명을 받았던 자가 바로 이 김기웅이라는 자입니다. 그 정세현이 그자는 아주 흉측한 자거든요. 예. 거의 대한민국을 김정일이한테 갖다 바치려고 했던 자예요. 예. 예. 그래서 이 김기웅이라는 자가 한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 NLL은 남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래서 NLL 무력화를 주장하는 기고문을 쓴 적도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자가 이제 그 본색을 잘 감추고 있다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차관까지 했는데 그게 이제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잘렸거든.
잘렸는데 이자가 가서 보니까 플래카드에는 윤석열 정권 성공 뭐 이걸 지 플래카드에 걸었더라고. 그러니까 지가 제일 약한 약점이니까 예. 그걸 이제 거는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정말 언어 도단이지. 예, 그래서 이제 자유우파 국민들께서도 한석이 아쉽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아무리 한석이 아쉬워도 이런 자를 하면은요 국회에 가가지고 민주당과 똑같은 주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를 국회로 들여보내면 안 됩니다. 예. 네, 대구 중구난구의 도태우. 예. 자, 다음은 그 장해찬 후보입니다. 이번 장해찬. 선거에서 가장 그 이슈가 크게 되고 이제 핫하고 자유파들 국민 사이에 이제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 후보인데요. 장해찬 후보의 그 진정성 또는 장해찬 후보의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의지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장해찬을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그 점은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장해찬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은 한석을 잃는 거 아니냐라는데 저희가 막상 장해찬 후보를 여러 번 갔지 않습니까? 네. 가서 보면 가장 최근에 갔다 온 게 바로 지난주인데 가서 보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닥에 있는 주민들의 그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장해찬한테 투표하면 사표가 되는 거 아니냐. 장해찬한테 투표하면 장해찬이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예.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리고 다 울어. 예. 막 너무 억울하고 안 됐고 막 이래가지고 다 울어요. 예. 그래서 그 바닥 분위기를 보면 우파끼리 표 갈라져 갖고 좌파한테 어부질이 줄 거다 이런 걱정보다는 아이고 장해찬이가 되겠구나. 예. 그런 느낌을. 그리고 장해찬 후보도 직접 얘기했는데요. 자기가 공천을 박탈당하고 나서 자기 대신에 오는 사람이 이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또는 자유우파의 전사였으면 자기가 들어갈 수도 있었다. 그만둘 수도 있었다. 그런데 자기 대신 받은 자가 바로 정현욱이라는 자인데 이 자가 3년 내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던 자 아니냐. 이런 자가 어떻게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고 만일에 이 자가 여의도에 간다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자를 여의도에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장해찬 후보가 끝까지 지금 자리를 버티고 있는 이유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저 댓글 재밌는 댓글이 올라왔네요. 정연욱에 투표하면 유동철 됩니다. 그렇지. 네. 그리고 부산에 있는 그 시민단체들 한 70여 개가 그랬어요. 장해찬 후보가 먼저 정현욱 후보한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거든요. 그럴 때 그 부산에 있는 그 시민단체들이 정현욱한테 얘기했어요. 후보 단일화를 받아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사표 없이 한석을 안 잃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현욱 이런 자가 안 받았어요. 자기는 공천받은 공천자고 너는 탈락한 사람 아니냐라는 주장인데 누가 더 올바른 후보입니까? 근데 이자가 더구나 그 옆에 부산 진에서 경선에서 떨어진 자 아니에요. 나 참 정말 무슨 저 수영 구민들을 뭐 이렇게 그 뭐 개돼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예. 하여튼 그래서 장해찬 현지 가보면 장해찬이 된다. 장해찬 찍으면 장해찬이 된다는 분위기가 매우 높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의힘 후보를 저희가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대구의 도태우하고 부산의 장해찬만은 국민의 후보가 아니라 이 무소속으로 나온 두 후보 도태우와 장해찬을 지지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의 북구을에 나온 박성훈 후보입니다. 박성훈 후보는요. 이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정평이 나 있고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을 다 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렵다는 그 사시와 행시를 다 패스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부산 경제부시장을 지내면서 부산의 현안도 많이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국정기획을 하는 국정기획 비서관도 지냈고 해양수산부 차관도 지낸 사람이에요. 하여튼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여의도에 보내주셔야지 대통령도 뒷받침하고 정부 정책도 뒷받침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정치인이 될 겁니다. 그 사람을 꼭 여의도로 보내주십시오. 이 해수 차관할 때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가지고 좌파들이 엄청 막 이 가짜뉴스하고 괴담 퍼뜨릴 때거든. 예. 그때 일일 브리핑 했어요. 예.
근데 이 박성훈이가 딱 앉아서 일일 브리핑을 하면 예. 사람들이 이렇게 믿을만하다. 전달력이 뛰어나요. 예, 그거는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장점이거든요. 복잡한 정책을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 않고 편하고 가볍게 생활 언어로 하지만은 국민들이 쏙쏙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해 주는 것은 행정가도 중요하지만 행정가의 덕목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바로 이 박성훈이 그런 덕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박성훈. 예, 다음으로 갑니다. 예, 다음은 종로의 최재형 후보입니다. 최재형. 예. 예. 최재형 후보는 제가 뭐 따로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정치인이고요. 그리고 나이가 조금 많긴 하지만은 대선 후보까지 올라갔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뭐,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나보다 한 살 많은데 뭐. 그 얘기는 박사님도 많다는 얘기로. 고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최재형 후보가 고등학교, 대학교 내내 업어서 등하교를 같이 한 친구 있잖아요. 예, 그 강명훈 변호사. 강명훈. 예. 그 장애가 있는 강명훈 예. 변호사는 예. 저하고 동기예요. 고등학교는 동기고. 예, 근데 최재형과 강명훈은 교회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 먹었고.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니까 친구 먹을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고등학교 동문들한테 선배들한테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선배님 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는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나무랄 데 없이 좋은 평을 두루두루 듣고 있는 굉장히 좋은 그 정치인입니다. 예. 그 종로 지역구에 이 최재형 후보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종로의 품격이 올라가죠. 예, 종로는요 정치 1번지라는 이름답게 역대 그 대선 후보들 또는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다 종로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람을 갖다 고를 때 그럴 만한 제목이 돼야지만이 투표를 해주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종로 구민들의 투표를 믿습니다. 네, 종로 유권자들이 엄청 지금 기분 나빠 있는 게 뭐냐면요. 아니 뭐 누구 사유라 그러면서 펴달라는 거예요. 권양숙이 사유래. 노무현이 사위가 아니고요. 아니 뭐 노무현이야 지금 주고 없으니까. 예. 권양숙이가 이번에 이재명이한테 곽상은이 공천 달라고 그래갖고 공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보도가 다 됐어요. 예. 그 권양숙이 사유지. 예. 참네. 그런 자를 데려다 놓고 뭐 펴달라 그러니까 종로 유권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예.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종로구 선거구 바로 옆에 있는 중구 성동구의 윤희숙 후보입니다. 윤희숙. 예. 윤희숙 후보는 좋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물 경제에 밝은 그 경제 전문가고요. 오랫동안 국책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정과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할 때의 설득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쉬운 언어로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은 정말로 그 국회에서 그 국민들의 삶, 국민들의 경제를 지울 만한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원을 한 번 정도만 더 하면은 충분히 그 나라 살림을 맡길 만한 이렇게 대권 후보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자질을 가진 정치인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상대가 전현이야. 예. 뭐 여기서 못 오기면 그거는 뭐 자격 없는 거지. 예.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바로 우리 고성국 TV 방송국이 있는 지역에서 나온 조정훈 후보입니다. 조정훈. 예. 조정훈 후보도 역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그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세계은행이라는 데가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려운 데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영 프로페셔널이라는 데 300대 1을 뚫고 들어가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나이지리아, 코소보, 알바니아, 뭐 그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등 세계를 다니면서 경제를 갖다 살리고 그런 그 구조 원조 활동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 이 저 상대 이지연이라고 하는 자는 이거 아주 한심하대. 아니 뭐 저기 그걸 거짓말을 하면서 뭐 로스쿨을 다니고 그래? 좋은 말로 그 편법 휴직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던데. 아니 경찰이 그래 저 편법할 게 따로 있지. 예?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경찰 공무원이 거짓말로 말이야. 그러니까 경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 다른 데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휴직을 냈는데 실제로 요 기간 동안에 여기를 안 가고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시험에 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싶어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편법을 하면 되나. 예. 아이고 참 허접한 것들이야. 자, 조정훈이 뭐 이거 무난히 이길 거라고 좀 봅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정승현? 예, 정승현입니다. 인천 연수에 나온 정승현 후보입니다. 예. 교토대학에서 경제학을 박사를 땄고요. 그리고 지금은 인하대 국회통상학과 교수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에 갈 때마다 이 정승현 후보를 봤는데요. 굉장히 온화하고 그다음에 좀 그 성품이 굉장히 좀 순하다고 해야 되나 연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역시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하고 또 이렇게 좀 잘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이게 전사도 필요하지만은 이런 그 이론가 전문 영역을 가진 이런 분들도 좀 국회에 좀 들어와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정승현도 전투 모드로 좀 많이 장착이 됐더라고. 그렇군요. 예, 싸울 땐 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 연수갑 정승현입니다. 인천에서 정승현을 꼭 좀 당선시켜 주십시오. 자, 다음. 예. 그다음에 그 이정현 후보입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에서 나왔고요. 네. 현재 여기를 거의 필마 단기로 지금 다니고 있죠. 예전에는 그 자전거 타고 밀짚 모자 쓰고 다니는데 올해는 그런 건 아니랍니다. 야쿠르트 아줌마가 타고 다니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진이 한번 보도된 바가 있어요. 예, 지역이 넓어서 이제 그렇게 바꾼 것 같아요. 이정현, 예. 살아 돌아오라 이정현. 예. 근데 이정현 후보가 돼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상대입니다. 그 권향엽입니다. 예. 아이고 이거 저 뭐야? 저 무슨 배우자실? 예, 저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자였을 때 배우자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배우자실이라고 하는 거는 듣도 보도 못한 자리인데. 예. 어떤 대선 후보도 배우자실이라는 걸 만들지 않거든요. 근데 처음 만들었고 거기에 뭐 몇 명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권양엽이라는 자가 여기에 공천될 이유는 하등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공천을 그것도 전략 공천을 준 거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거의 그 본 공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이 위에 김혜경이가 있다는 거예요. 상전. 예. 김혜경이가 제일 세. 예. 그러니까 김혜경이 똘만이잖아. 권향엽이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내리꽂는 거지. 예. 대표적인 사천 논란의 주인공입니다. 아마 이런 자를 여의도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권향엽이 공천 주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 집에 가서 달걀 후라이 하나는 얻어먹었을지 모르지. 고생했다. 와서 먹어라. 예. 자, 다음은 그 대선 유성을에서 나온 이상민 후보입니다. 이상민. 예. 그 박사님하고 친구시죠? 예, 오래 친구예요. 예, 오래전부터 친구. 예. 그래서 민주당에 있을 때도 이게 박사님이 친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래서 친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생각과 다르면 반대했어요. 이상민은 뭐 지 소신이 워낙 뚜렷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5선을 하는 동안에 그 민주당에서 주류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거냐 그래서 그러면 당직을 맡은 적이 없어. 예. 근데 그 검수완박법이 민주당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때도 검수완박은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내가 도저히 그 이재명 당하고는 맞지 않아. 나는 도저히 같이 못하겠어. 그리고서 탈당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경우입니다. 그래, 이런 분이 국회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예. 이상민 참 훌륭한 정치인이죠. 예. 자, 다음으로 갑니다. 예. 관용? 예. 예. 아까 누굽니까? 거기
남양주 조광안 후보를 소개시켜 주는데 바로 그 옆 지역입니다. 남양주 을에서 나온 곽관용이고요. 곽관용 후보는 올해 30대입니다. 37살이고 굉장히 젊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부터 정치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어디 그 시사 패널 같은데 보수 우파 패널로 자주 나갔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여의도에 가게 되면은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젊은 논객으로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질의 청년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곽관용. 예. 네. 아주 힘 있는 젊은 정치인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곽관용이 돼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상대 후보가 김병주라는 자인데요. 이게 사성 장군 대장 출신인데도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면은 일본 자유대가 한국에 너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택도 아닌 얘기를 했던 자입니다. 장군 별 달아줄 때 좀 엄격하게 좀 걸릴 거 걸러야 돼. 예. 아니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별 하나 달면 그 다음부터 2, 3년 지나면 2개 달고 또 몇 년 지나면 3개 달고 이러잖아. 예.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이자가 대장을 달았을 때 직함이 뭐냐?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미일 군사협동이라든지 한미 그 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했던 자입니다. 이런 자가 한미일 군사협동 안 된다 연습 이런 거 같으니까 자기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요. 자, 이 김병주라는 자를 혼내기 위해서라도 곽관용이를 지지하자 이 말씀이시군요. 자, 다음으로요. 예. 그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갑에서 춘천 나온 그 김혜란 후보입니다. 김혜란. 예. 춘천에서 나고 자란 그 춘천 토박이이고요. 춘천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그 입학 시험이 있던 때인데 1등을 했답니다. 강원도 1등을. 그런데 또 학교는 또 그 전기공학을 나왔는데 변호사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까는 그 강원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는 여성 인권들을 좀 알리기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출마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강원도 최초의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당차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 김혜란이 춘천에서 바람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이 국회의원 되려면 이렇게 돼야지. 얼떨결에 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하다가 물론 충분히 실력을 갖춘 사람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상대 후보라가 이제 허영이라는 자인데요. 허영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비례대표제의 산식이 복잡하지 않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 필요 없다. 그냥 투표만 하시라. 계산은 그냥 우리들이 한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얕잡아보는 발언도 했던 자가 바로 허영이라는 자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그 충남 아산갑에 출마한 그 김영석 후보입니다. 김영석? 박사님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고 했던 분인데 박근혜 정부 때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맨입니다. 그때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이 좌파들이 그 세월호 가지고서 실형을 선고받았죠. 그러니까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해서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공무원이긴 하지만 또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학구파예요. 그래서 아산의 이순신을 거기서 쭉 이렇게 좀 이순신 리더십. 이순신 리더십이라는 책을 내 가지고 이순신 리더십을 가지고 강연도 하고 책도 냈던 그런 학구파이기도 합니다. 그 아산에 이순신 장군을 모신 그 현충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산이 이순신 장군의 고장이거든요. 이제 외가지만.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 리더십을 이 아산에 있는 김영석 일찍부터 이렇게 좀 연구를 하고 정립한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명의 그 자유파 후보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런 분들이 여의도 국회로 진출한다 그러면 22대 국회는 좀 더 생산적이고 활기찬 국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아침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